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상전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희정 아나운서 권재은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오늘 힘차게 출발을 해보고 싶었는데 네. 시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코스닥 지수가 2% 넘게 하락해서 아마 걱정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 방송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래 나가고 있는 다양한 채널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소통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고민 있으신 종목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나는 전화보다 문자가 편하다, 유튜브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도 고민되신 종목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전화, 문자, 유튜브까지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사가 되어주실 네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회전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좌회전에는 최진욱 팀장 그리고 이지은 본부장 모셔봤고요. 네, 우의정에는 신일수업 소장 그리고 조선일 매니저 나와 계십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연휴가 이제 끝나고 돌아오면 네. 시장이 좀 괜찮아질까 했는데 또 전쟁 위기가 또 발발을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근데 유독 우리 증시에 좀 가하는 모습이에요. 맞아요. 코스닥이 무려 2% 넘게 빠지면서 800선이 무너진 모습인데 네. 과연 코스닥이 여기서 좀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지 우리 조선일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장 좀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저도 이제 추석 끝나고 그리고 이제 한글날 끝나고 난 다음에 강세장이 올 줄 알고 단단히 준비를 했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싸우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하고 하마스가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중동 증시보다도 더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다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일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매도를 했던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유니버셜 펀드라고 그러죠. 전 세계를 추종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각국에 있는 투자를 할 때 몇 퍼센트 정도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글로벌 투자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일정 부분 투자하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현금을 현금화했지만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오늘도 코스피를 2088억을 팔았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현금으로 바꿔서 달러로 바꿔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800포인트 미만으로 지수가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특이하게도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은 시가총액 3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뭐 금년 아니고 내년에 셀트리온과 함께 합병이 될 예정인데 제약바이오 업종분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시가총액 10조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펄어비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등이 굉장히 강했고요. 좀 화면에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특이하게도 신성델타테크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초전도체 종목 중에 대장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했는데 신성델타테크 빼고는 전체적으로 저도 이제 9월 달부터 계속 강조를 해드렸습니다만 제약 바이오 업종군들을 여러분이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필두로 해서 제약 바이오 업종군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 뜻은 10월부터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전에 말씀드렸던 오늘 몇 개 종목들도 급등을 한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제약 바이오 업종분들이 새롭게 강한 주도를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지를 다진 것 같으니까 10월 달 이후부터는 여러분 제약 바이오 쪽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800선 이후에 단기적으로 지금 7개월 만에 붕괴가 됐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업종분들의 강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아마 새롭게 내년까지 랠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방어 역할을 하면서도 내수 방어주인 제약 바이오 업종군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단기적의 조정 이후에 강하게 상승하는 4분기 때 주도 업종분들을 여러분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기적으로 조정 이후에 강한 급등장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이 제약주들은 그래도 선방해줬다. 이제부터 제약 관련주들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지은 본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수가 800포인트 붕괴한 게 지금 3월 이후로 또 처음이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하락세가 지속될지 그리고 장 초반만 해도 무려 1% 넘게 상승하고 있었는데 변동성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오후장 들어서 계속 빠졌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저도 오전에는 오늘 또 의외로 시장이 강하게 상승 출발을 해서 네. 좀 기분이 좋았는데 점차 시장이 많이 좀 예상 밖을 넘어설 만큼 진짜 많이 빠지더라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전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혹시라도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2차 전지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코스닥을 더 지금 내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이벤트가 굉장히 이번 주에 많이 또 포진이 되어 있어요. CPI 물가지수 발표도 있고 또 FOMC 의사로 공개도 있고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시장에서는 좀 두려움이 많이 내포가 되어 있다라고 보이고 네.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신용 물량도 굉장히 많은 상태여서 아마 이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정리가 돼야지 시장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악재가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순간에 조금이라도 시장에서 호재성 발언이라든지 호재성 이슈가 나온다면 아마 거기에 더 크게 반응하는 시기가 이제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금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연준의 스탠스가 점점 비둘기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증시에 또 호재성 이슈로 강하게 작용되는 시기가 분명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거의 지금 800선이 무너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힘든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시기 조금만 더 버티면 또 언제 그랬냐는지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증시를 만나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살짝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서 좀 비슷한 맥락으로 말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은 언젠가는 하반기쯤엔 그래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긴축에 대한 리스크가 좀 해소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요. 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 연락 주고 계십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빠지고 있는 와중에도 그래도 상승했던 섹터들이 또 있었어요. 맞아요. 오늘 유가 관련주 그리고 방산 섹터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 보여줬는데 반면에 또 항공주들은 빠지는 움직임 네. 보여주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투자처로 생각을 해봐도 될 만한지 신일서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 방산이요? 네. 일단은 좀 반짝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뭐 노스롭 고르만이나 지금 로키드 마틴 뭐 이런 지금 미국의 방산 회사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같이 그 급등한 면이 있는데 지금 사실 그 폴란드의 그 수출 부분이 우리나라 제도만 바꾸면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가 제대로 열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너무나 중대한 어떤 헤게모니 싸움에 걸려 있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입 은행의 한도만 늘려주면 지금은 사실 지금 폴란드의 수출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미리 이미 계약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 계약을 한 거를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더 이상 못 하는 게 그 폴란드에서 거부한 게 아니라 수출입 은행의 한도 그게 지금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거를 풀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공백기가 생긴 거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과열권이었고 왜냐하면 전반기에 방산주가 워낙 날렸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은 사실 그 방산 중에서 약간 테마에 관련된 방산들 있죠. 그런 것들이 움직였습니다. 옛날에 그 저기 뭐 나오잖아요. 빅텍이나 휴니드나 스페코가 그거죠. 뭐 김여정하고 약간 뭐 관계가 좋으면은 저 떨어졌다가 김여정하고 관계가 안 좋고 무슨 우리 뭐 탑 부셨잖아요. 그거 폭파시키면 올랐다가 그런 단순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방위산업이 갑자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이 뻥뻥뻥 터트리면서 산업으로 발전이 되었죠. 근데 오늘 움직이는 거는 다시 옛날에 그 방산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크다고 봐야죠. 지금 약간 아까 뭐 지수 얘기는 먼저 하셨지만 니케이 225 2.43 급등했습니다. 지금.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수가 안 좋으니 아까 말한 대로 로봇이나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강세를 띠면 스페코나 빅텍이 치고 나갈 틈이 없겠죠. 그런 것들이 꺾이다 보니까 테마주에 열중을 하는 겁니다. 초전도체 테마 그리고 지금 방산 테마주 방산이 뭐 산업이니 테마니 뭐
논란이 이게 좀 옛날에 그 테마로 움직이던 그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지수가 약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분 면이 많아서 지금 LIG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무슨 한국항공우주 하시는 분들은 기술적으로 잘 따져 보시고 중기적인 흐름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 타이밍이 아니라. 지금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롭그루만이 급등한 거랑 우리나라 스페코 빅텍이 급등한 거는 지금 똑같이 방산이 오르긴 했지만 일치해서 지금 해석을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의 의견 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말씀하신 대로 좀 시장은 눈치를 보는데 테마가 형성이 되니까 네. 이거를 활용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우리 최진욱 팀장님, 이거를 우리가 단기 테마로라도 뭔가 이용을 해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전략을 짜볼까요? 사실 지금 시장 오늘 떨어진 것만 봐도 오전에는 좀 급상승이 좀 나와줬다가 오후 들어서 전부 다 좀 많이 밀렸거든요. 네. 지수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올릴 만한 재료 탄력성이 확실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실적주들도 같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주들이 보통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도 경기 방어 성격을 띠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수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들인데 이러한 시장에서 오히려 내가 좀 수익을 보고 투자 전략을 잡겠다 하게 되면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테마성에 일단은 뛰어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테마성에 좀 뛰어들면서 내가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좀 제한을 주겠다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소비주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11월, 12월 되면서 방한 외국인 숫자들은 계속 수요가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돈을 쓰러 이번에 들어와 주는 거죠. 그간 코로나 때문에 없었던 외국인의 수요 부분들이 돈을 쓰기 위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숫자는 확실히 찍힙니다. 그럼 결국엔 Q 성장이 확실하게 나타나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주가가 계속 밑으로 빠진다고 하게 되면은 처음 신규분들한테는 오히려 저는 모아가기 굉장히 좀 좋은 시기인 점도 일단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내가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나 단타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오늘 방산 같은 경우는 테마성이라기보다는 미증시 영향이 좀 컸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의 앞으로 계속적으로 조금 더 단기적인 상승이 나온다기보다는 일단 오늘 초전도체 관련해서 신성 델타테크가 일단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급등이 나온 이후로 낙폭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만약에 테마가 살아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 테마는 리사이클링이 일단은 시장 올릴 만한 재료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리사이클링이 될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테마가 주도가 됐던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접근은 가능하되 일단 손절은 확실하게 잡고 지금은 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